네, 오늘은 신년운세 세 번째 시간 신금을 할 시간입니다. 저희 명담제에서 간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개수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신금이 되겠습니다. 신금 일간이 내년 이민년을 만나면 천간으로는 상관을 만나고 지지로는 정제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설립자의 열십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십천간이 갑에서부터 개까지 이제 10개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열십자 위에 섰다라고 하는 열십은 음과 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완성을 뜻합니다. 사물로 비유를 하면 씨앗이나 씨앗, 씨, 핵, 씨, 종자. 1년이 돌아가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다음 농사에 대비를 하기 위한 종자로 최종 만들어지는 게 신의 형상이고 신금의 형상인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신의 형상 속성을 띠고 있는 이 신금 일간들은 비유를 해서 완전체다, 보석이다, 소중한 존재다. 신금이 있지만 두 가지 속성은 경금 일간의 사람하고 신금 인간의 사람하고는 굉장히 성향 차이가 다릅니다. 이 신금은 굉장히 자존심, 프라이드, 내재되어 있는 품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자존심, 주체성 이런 굉장히 강한 일주들이에요. 근데 이런 강한 일주들이 뭔가 자기 역량이 드러나고 발현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임수를 만나야 됩니다. 임수. 이 임수를 만나는 것을 도세주옥이다 해서 보석을 씻는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내가 완전한 존재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맑은 물, 깨끗한 물이 와서 나를 이렇게 씻겨주면 내 존재의 가치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금하고 임수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관이라고 하는 관을 상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거를 충쇠 발현이다 해서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완전체인 보석에 끼어있는 불순물이나 때를 싹 씻겨서 내 존재 가치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충세발현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아주 와일드하게 격렬하게 씻는 거를 충세라 그래. 그 셀프 세차장에 가면 고압 세차기 있죠. 고압 분무기. 이걸로 이 신금 보석의 불순물을 아주 고압으로 씻어내는 거. 그래서 발현, 그 신금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신금과 이제 임수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인데 이런 성분 자체는 들어오는 성분 자체는 관을 상하면서 지지로 달고 들어오는 거는 정제의 성분으로 상관생 정제의 성분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관이 날라 들어오면 병화를 극을 하고 병화가 원래 있으면 이미 들어와서 병화를 극을 하면 이게 상관 견관이 되고 그리고 정화가 있으면 정임합을 해서 합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관살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정해진 규칙, 틀, 규범, 가치관, 이데올로기, 직장, 남자, 여러 가지 형태, 타이틀, 복합적인 형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 이 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치우친 거, 어려운 거, 고통, 고난, 남자로 따지면 힘든 남자, 나를 어렵게 하는 남자, 나를 괴롭히는 남자,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직장의 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관과 살을 극을 하고 묶는 역할이 가장 신금일간들한테는 이민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물론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신금이 있는데 병화가 있다.
아니면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들어와서 이 병화를 극을 하는데 무토가 있으면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토 있으신 분들도 무토만큼은 방어력이 좀 완전치는 않지만 그닥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상관, 견관의 이러한 작용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상관이 들어오면 견관을 하고 벌어질 수 있는 화가 100가지로. 그래서 이걸 상관, 견관, 위, 화, 백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옛날 시절의 어떤 주안점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규칙, 제도, 직장, 벼슬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고 변색되고 작용받은 운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상관으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으면 견관, 극을 받으면 예기치 않았던 100가지의 그런 화액이, 재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요즘 시대는 조금 다르죠. 관이라는 거를 많은 다양한 형태로 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질서, 틀, 규범, 제도, 가치관 이런 등등등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될 수 있다,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으로 쓸 수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남편, 임계일주는 병정이, 임계일주가 임민년을 만났을 때는 병정이 이렇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이성운이 됐었으니까 이성이나 배우자의 변동운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렇게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 병정을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같으면 학교 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학생, 학교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간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라고 하면 본사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지어서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다? 움직일 수 있다.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관 견관을 하고 상관 합사를 하죠. 합사를 해서 구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내가 이러한 사례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좀 내가 힘들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았다. 치이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면 임수가 들어와서 이거를 해결을 해줍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상관을 제대로 잘 지금까지 사용을 했다 하는 그런 명조라고 하면 내년에 변동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신금일주는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에 이렇게 해자축의 겨울에 마지막 세 번째 운을 해를 보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인변이 사오밀에서 지지의 환경이 재성과 관성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과거 올해 포함해서 3년 동안에 젊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볼 일 크게 없었겠죠. 맞죠? 위아래로 다. 이게 위아래로 보면 뭐냐면 다 비겁으로, 그렇죠? 인비로 이렇게 들기 때문에 비겁, 인비는 뭐냐면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금일주 같은 경우 올해가 신축년이기 때문에 천간이 군신경에 내지는 이렇게 군신대자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지축의 환경이기 때문에 축이라고 하는 편인 환경인 거고 편인은 편인 도식을 하고 내 활동력을 묻고 전체적인 천간지지의 상황이 재관이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연구한다, 공부한다, 뭐 아니면 내가 자선사업한다, 와신상담한다 이런 명조로 이런 패턴으로 3년을 쓰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쓰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을 확장해 봐야 되겠다. 현금의 유통을 좀 늘려 봐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오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3년 운세를 보냈을 것이다. 특히 올해가 신금일주들한테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보시죠. 어디 뭐 코로나 환경에 딱 코로나 환경 올해 신축이지 않습니까? 신축년에 해당이 제대로 적합하게 되는 것이 신축 내지는 신일간들이
신축을 공부하는 눈으로 썼다라고 하면, 그리고 향후에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준비 단계로 썼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내가 좀 뭘 사업을 벌이고 확장하고 확대하고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내지는 방향성을 설정해 오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답답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올해 내지는 과거 3년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러한 신금일간한테 나를 드러내고 빛내줄 수 있는 약간의 중의성 있죠.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관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 상관이 정제를 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성향하고 빗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신금에게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은 상관의 상황이고 지지는 인의 상황이 정제인데 정제의 상황을 달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현실에 달고 들어오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이민년 총운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새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러니까 해자축에서 내가 좀 뭔가 딜레이되고 스테이되고 이런 부분들을 뭔가 유형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재관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이 다가왔는데, 병이나 정이 다 관이 움직이고 변화를 겪을 수가 있다. 아까 학생 같으면 전학 갈 수가 있겠고요. 기혼 여성이거나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미혼 여성이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배우자로 삼고 있는 남편이나 이성 친구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수에게 극을 받으니까. 단서는 무기토가 있으면 그런 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변동 상황을 겪고 모든 십천간들이 다 지지의 이민년의 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이 기본적으로 보면 병화가 장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간의 상황은 수국화를 당해서 상관 견관을 당하거나 상관 합사를 당해서 관이 움직이는 상황이 있는데, 지지 상황은 정제로 들어와요. 정제는 내 영역의 고정적인 안정적인 영역의 확보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중에 또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난 부분은 변동 상황을 겪고 지지로서 밑받침이 되는 상황으로서는 생을 받기 때문에 결합을 해보면 남자 바뀌고 새 남자 생길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자리 이동이 생길 수가 있다. 직장 변동이 이직의 운이 생길 수가 있다. 사업체의 주 거래선이 바뀔 수도 있다. 뭔가 내가 타이틀로 삼고 간판으로 삼아왔던 이러한 관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신금일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인묘진, 그쵸?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이렇게 그동안 한 3년 동안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 꿈에도 못 꿨을 겁니다. 그렇죠? 미혼 여성들 10중 8구 대부분 이성 이렇게 교제 운이 그렇게 활발했다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스타트가 되는데, 기존 것이 사라지고 아니면 변화가 되고 변경이 되고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직장이,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거는 신금할 때는 이렇게 천을귀인을 달고 정제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가 지지로 오는 이 정제 환경을 제대로 잘 쓰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직장 바꿔가지고 내 월급 오를 수 있다도 되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관은 한번 흔들린다. 언제부터요? 이민월, 개묘월에 반드시 그러한 변동 상황을 먼저 겪고 간다라는 거죠. 가서 그게 다시 안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는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월에 한번 죽었던 관이, 한번 이렇게 극을 받았던 관이 다시 장생받아서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여러 가지 관의 동태로 연결돼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셨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좀 드라마틱한 이런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겠는데,
천을기운을 내가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내가 쭉 내 역량이나 내 터전이나 내 발판을 닦아나가는데 남들과 굉장히 구별되고 차별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디딤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천을기운을 남자가 잘 쓰신다라고 하면 훌륭한 배연이 되고 내 인생의 어떤 소울메이트가 되고 어떤 파트너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인연을 만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을기운을 굉장히 잘 쓰신다라고. 왜? 이미 이거는 재성 안에 관성의 씨앗을 품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인목정제를 정령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만나면 결혼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배연을 만났는데 그 안에 내 자식 기운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 좋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천간의 상황이 병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을 달고 오기 때문에 그 변동 상황은 또 이렇게 천을귀인을 달고 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되겠다.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럼 나는 병정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식재로 갑니다. 식재로 가서 어쨌든 내가 내 재주와 재능과 능력을 발휘를 해서 재물적인, 안정적인 재물이나 내 영역 확보나 이런 쪽을 취하는 쪽으로 활동하기가 좀 쉬우신데, 어쨌든 인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고 스타트고 출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천간에 관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 이런 거를 조기에 보시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아니시다. 어쨌든 인묘진 사오미류에서 쭉 가서 5, 6년 보시고 좀 롱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정화의 이런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미 들어와서 병화를 극하거나 아니면 정을 합과하거나 이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변동의 상황이고 처음에 부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를 내가 만약에 힘들게 썼다라고 하는, 이 병화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죠. 병화는 내가 임수로 충세발현으로 씻겨서 오물이 제거되고, 그럼 태양빛으로, 그렇죠. 병화는 움직이는 존재, 신금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 움직여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물로 씻겨주고 씻겨진 내 보석을 태양빛이 와서 비춰서 내 빛이 빛나고 반사되게끔, 이런 걸 본래의 목적성으로 존재 가치성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신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화는 산소 용접기의 레이저 불빛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미 완성된 보석인데 더 녹아라, 더 되라 해서 이걸 하면 신금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 보석의 가치가 훼손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여성분들한테는 정화가 그래서 편관 7살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 앞뒤에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거나 아니면 마초 같은 남자이거나 깡패거나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다? 내년에 오면 싹 걷어준다. 뭔가 우연치 않게 주변의 상황이 호전이 돼가지고 여기를 작용을 못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 요인으로 힘든 그런 인생살이가 되셨던 분이라고 하면 내년 한 해는 좀 단비를 좀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천간의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신금일간은 이렇게 임인을 달고 오면서 병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기운 자체가 상관이고, 관에 대한 부분을, 기존 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변화시키고 바뀌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내가 정관으로 남편을 잘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해자축오시면서 뭐 이별을 꿈꾸셨던 분이라고 하면, 바라셨다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아픔을 동반할 수 있겠고요. 그럼 또 시작 못하느냐?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시작인 거지 바로는 아니고요. 그런 인연 같은 줄은 어쨌든 이제 병 6년, 26년 되면 병인년이니까 그때는 활짝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관에 들고남의 현상들이 신금일간들한테는 가장 리얼하게 전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인이라고 하는 십천간 중에서 천을귀인을 유일하게 달고 오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작용력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병오월, 정미월 이전에 내년 상황들이 좀 조기에 구체화될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뭐 인호술, 해묘미, 뭐 신자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지 환경이 진술축미월이신 분들일 수가 있어요. 진술축미월이신 분들. 인수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간에 병정이 뜨면 물론 이제 이게 뭐 잡기격이긴 하지만 이 인수격에 진술축미월에 내가 369, 12월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인성을 위주로 내가 사회활동을 한다라는 사람입니다. 불과 자격과 학문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직종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여건에서 내가 생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그 조직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인성하고 관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예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한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부모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후원이라든지 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려움을 해결한다예요. 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게 이제 인이 들어오면 제극인을 하고 들어옵니다. 진술축미월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극대화되시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제극인을 하고, 이게 제격인 경우에는 어쨌든 천간의 상황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인성에서 재성이 들어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될 때는 탐재괴인이라든지 공무원이 선비가 뇌물받아서 파직되는, 낙직되는 그런 상황들, 내지는 교수가 제자한테 연구비 갈취해가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천을귀인도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진술축미월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왜냐하면 이게 극을 받으면 천간에 있는 이 격이, 떠 있는 격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천간의 상관경관의 상황이 진술축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더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다. 뭘 조심하시냐면, 오늘이 사실 보면 지난 무술월 지나고 오늘부터가 이게 기해월이죠. 기해월. 그러면 기해, 경자, 신축에서 내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렇게 이민년에 천간에 드러난 임의 상황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해월부터, 이달부터 사실은 이민년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신금일간이 상관운을 맞이하는데, 그게 수월을 지나서 신축에 술이면 일지월지에 진술축미를 깔으셨던 분들은 제가 단언하건대 10 중에 9은, 양보해도 8은 어땠다? 수월, 무술월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뭐 구설이든 힘든 자기 주변의 어떤 복잡한 상황이든 재물의 어떤 입출입이든 건강상의 어떤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이런 상황이 거의, 제가 주변에 실제 상담을 해보면 무술월에 대부분 다 그런 일들을 겪으셨는데, 이게 이제 무술월 지나고 이달부터는 내년 기운으로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진술축미월을 놓으신 분들은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제극인의 이런 상황을 미리 좀 씨앗을 이렇게 좀, 혹시라도 그런 게 만약에 연결되거나 연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자축월에 조금 좀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이렇게 주변 관리를 좀 하시면서 내년을 좀 맞이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진술축미월에 해당되신 분들의 경우라고 좀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인월에서부터 12월까지 각각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인호술 운동을 하는 내년 같은 경우 신자진 상황은 변동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두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신금은 진술축미를 정인이나 편인으로 쓰고, 정인, 편인은 천간의 병정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지의 천을기운이면서도 제극인을 하면서 들어올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변동폭이 어떻다? 다른 월생보다는 더 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유념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 일간에는 이제 사유축 지지가 붙고 그리고 해묘미 지지가 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금일간 여성분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미혼이나 기혼이나 연령대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신사, 신유, 신축, 신해, 신묘, 신미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붙는데 들어오는 해가 이렇게 이제 인년이란 말이죠. 인년은 분명히 뭡니까? 인호술 화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화 운동을 하고 근데 화 운동을 하는데 원래는 화 운동을 하는데 나의 모습은 인묘진 할 때 이게 또 뭡니까? 목이라는 거예요. 원래 목의 지지목의 그 본체성을 그대로 액면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묘목이거든요. 묘목인데 인목이 들어와서 야 나도 목이야. 나도 좀 알아줘. 이런 작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지의 신해, 신묘, 신축 그러니까 신해, 신묘, 신미 일주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목이죠. 해묘미 목운동을 하는데 화운동을 하는 인이 들어와서 나도 목이야라고 해서 같이 껴줘, 붙여줘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신이라고 합니다. 망신. 그러니까 물론 다 음간일주들은 사유축 해묘미가 붙어요. 그런데 신금일주는 특히나 이렇게 붙는데 해묘미 일주 같은 경우들은 망신이 붙는단 말이죠. 망신은 이게 우리 흔히 망신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망신살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이 와서 이렇게 해묘미 목 운동을 동요를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내가 어떻습니까? 망신 떨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망신의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나 뭐 이렇게 무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나는 망가지면서 나를 망가지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방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긍정적인 망신인 거예요. 또 아니면 나는 자존감 있고 프라이드 있고 높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어때요? 상대방을 공경하는 거. 그래서 돈도 버는 거. 이게 망신이거든요. 망신은 내가 이렇게 그 옷을 벗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주사 맞으려면 수술하려면 아니면 어디 산부인과 가서 뭐 애 낳으려면 내가 부끄러움을 노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망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 물상도 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된다도 되고 또 내가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극복하고 참아야 된다도 되고 다양한 현상들이 해묘미 일주들 이게 보면 인해, 한목, 인묘, 인미, 귀문, 인해, 헌화, 푸파, 지체, 인묘, 지체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이 나는 편제 깔고 식신 깔고 편인 깔았는데 인이라고 하는 재적인 정제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습니까? 홀라당 이렇게 좀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잘 활용을 하시면 내가 한번 점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망신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신운에는 이성에 대한 이성운동, 갑작스러운 이런 그 이성운이 와서 동네방네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특히 주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묘미 일주 같으신 분들은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이거 좀 특히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유축도 보면 이게 사유축은 금운동을 하죠. 금운동을 하고 나는 신사에 신유에 신유가 금운동의 가장 왕지죠. 신축 이렇게 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호술에 이렇게 이제 화운동을 하고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겁살이라 그러죠. 겁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 말에 보면 망신살, 그 다음에 겁살, 뭐 고신살, 형, 과숙살, 벽각살, 쌍진살, 형두살, 화기살 이런 부분들을 특히 여명 있을 때는 분리하다라고 봤어요.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화가 와서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일지 상황을 극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극할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는 내 생각을 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내 거를 겁탈당하듯이 또 아니면 내가 겁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재적인 상황이. 제가 겁살의 상황을 띠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신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간지 전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군비쟁제 성향이 좀 강한데 그나마 좀 괜찮죠? 천간이 연결돼주는 식신생 제로에서 비식 제로에서 다른 어떤 연회보다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지 상황이 이렇게 겁살의 상황으로 연동돼서 들어올 수가 좀 있어서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음간일주가 사화를 깔고 있는 경우 인사형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축 일주 중에서도 신사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형적인 물상까지를 겁살 플러스 그렇죠? 형의 물상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그리고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일지, 배우자 자리, 배우자궁, 가정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내 관하고 정관하고 그러한 재하고 그러니까 재생관도 되지만 이렇게 겁살도 되고 그리고 인사형도 되고 하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위축 되시는 분들은 겁살의 상황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신금일주가 이민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상관이 재를 생하는 이러한 생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흐름상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다른 일간 일주에 가지고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천간 임이 날라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적인 상황에 변동이나 변화가 많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과거 해자축을 준비를 굉장히 좀 잘했다. 라든지 뭔가 좀 내실 있게 보냈다라고 하면 앞으로 3년은 임묘진 재운이 되겠고 그 뒤는 재생관하는 타오미 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년 정도가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이민년이다. 근데 만약에 뭐 해자축에 10명 중에 7, 8명 정도의 그 신금일간들은 제가 주변에 쭉 다 보는데요. 그렇게 뭐 버라이어티하거나 액티브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게 뭐 해자는 다 결국 뭡니까? 이게 다 식상 활동이고 식상이 재로 연결이 돼야 뭔가 결과물이 확정이 되는 건데 이게 다 뭐 자기 특수한 기술이나 생산 설비나 기반 확보나 터전 이렇게 확장이나 이런 정도로 가는 거지 실제 결과물로 유출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자축 지나고 인묘진 되면 그게 실제 이제 결실로 드러나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 특히 이제 재관 위주로 내 명조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내년 스타트, 이 민년의 스타트는 좀 긍정적일 수가 좀 있겠는데 병정이 크게 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염려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병정이 좀 떠 있으신 분들은 관에 좀 변화 현상을 좀 겪을 수가 좀 있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내년 상반기 경호, 정미월 이런 부분에 좀 구체화되거나 확정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겠고 병정이 없고 이를테면 재성이 지지의 인묘목이나 천간에 가불목으로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내년은 이렇게 뭔가 결실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천을귀인의 성향을 좀 잘 쓰신다라고 하면 계묘, 갑진. 왜냐하면 인의 목적이 한번 올라오는 게 갑이고 인중병화가 올라오는 게 을사병호니까 향후 뭘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개인적인 반응하는 부분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신금이라고 하면 상관 생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범주 내에는 거의 다 대부분 아마 들어가실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병금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